42년 동안 교육자로서 외길을 걷다 정치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선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파주를 만들겠다고 나선 이진 도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의원에 당선되신 후 그 반년이 지나고 벌써 새해를 맞았는데요. 그동안 좀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후보자 시절에는 이제 저희가 가고 싶은 데 이렇게 찾아서 갔는데 도의원이 되고 나니까 큰 작은 행사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거의 다니라고 이제 많이 바쁩니다. 또 가면 또 선거구민들에 대한 또 인사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의회가 수원에 있어서 수원으로 가려면 시간이 3시간에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충실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의정 활동 하시면서 뭐 거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의정 활동의 그 성과라고 얘기하면 그 행정사무감사가 의정 활동의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시점이 9월 1일인데 그때까지 346개교가 그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 예방 교육은 예방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3월 초에 또 아니면 4월 초에 해서 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성폭력에 관계된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방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는 그 정치를 하시기 전에 오랜 그 교육자 생활을 하셨어요. 교육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건데 그 처음에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교육에 38년간 이제 교직에 근무를 했습니다. 평교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입시 지도 부장교사, 또 교감, 교장, 나중에는 이제 공모 교장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문산 지역 농촌 기반이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 교육 환경이 너무나 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낙후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소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이 어떻겠냐 하는 우리 박정호 의원님의 권유가 있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상임위도 교육위를 선택하셨는데요. 그 북파주의 경우 교육 여건이 다른 곳에 비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촌 지역은 어디든지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파주의 경우 농업 기반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생들의 그 성의와 열과 성의가 있는 그러한 그 우수교사 또 경력교사 이런 분들을 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어떤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의 학교와 통합을 통해서 학생 수가 증가되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를 통합할 때 학교를 그 지역의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학교는 저학년 그대로 두고 고학년만 통합을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합하는 통합학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의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행감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적을 하게 되셨나요? 예,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1개 교육청이 아마 이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과거에 보면 주무관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 고치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해주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 군데 모여서 학교에서 이러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 있을 때 거기다 콜센터에다 연락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이제 시설을 정비하거나 뭐 이렇게 개선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대응력이 무척 약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현관 유리가 깨졌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와서 그걸 갖다 수리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장할 때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학교에는 한 분씩 상주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안전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시정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준비된 교육 전문가답게 다양한 교육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공약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공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표적인 공약을 우리 지역의 공약을 말한다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장 문산 유치입니다. 이걸 봤을 때 다른 분들은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장 문산 유치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7년에 수능 시험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방눈이 왔어요. 근데 시험장이 다 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적성 쪽에서 시험장까지 오려면 적어도 최소한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12년 동안 그 이상 공부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오는데 눈이 오고 시험장에는 빨리 가야 되고 하는데 그 학생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산 지역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시험장을 유치해서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시험을 봐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적을 거두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서 최고 먼저 대학 수능 시험장 유치를 문산 지역으로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북부 지역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1인 1학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것은 1인 1학기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정서적 능력 함양을 시켜서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존 수영. 저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여러 가지 참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생존 수영은 학생들이 뭐 초등학교 4학년이나 3학년 때 다 배워서 어떤 위급 상황에 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좀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었었습니다. 파주시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교육 예산의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육 예산이 파주시가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 정도였습니다. 파주시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2%면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억 정도가 무상급식비로 급식 부분으로 이제 지출이 되고 나머지 이제 100억에서 파주시에서 이제 성인 교육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으로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 이제 이렇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 예산은 좀 더 인상을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초, 중, 고 유치원 합쳐서 203개교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수가 많이 있다고 보이지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예산은 한 3% 가까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아마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 예산을 높여서 파주시에 있는 학생 6만이 넘거든요.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계에 몸담고 정치에 입문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 정책에 참 관심이 많고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좀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데 그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상임위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임되는 등 그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그 의정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은 한 가지 꼽아주세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사실 한 번도 상임위를 하면서 빠지거나 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시간을 꼭 지켜서 미리 5분 전에 가서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잘 봐주셔서 이렇게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남은 의정 활동 기간 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저희 목표는 북부 지역의 교육 발전과 지역 발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열심히 의정 생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선거구에 우리 주민들한테 그 많은 보답을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의정 생활을 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서 그 언급하신 대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